문을 닫는 소리가 났을 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엄마는 밥을 2숟갈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.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. 꼭 이제 됐다는 신호처럼요.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 손이 우리가 살던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처럼 느껴진 순간이었다는 걸요. 저는 스스로를 겁이 많은 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. 엄마 앞에서는 더 그랬고요. 엄마는 늘 조용했고 저는 늘 말이 많았습니다. 말이 많아야 덜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니까요. 사람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단한 용기나 극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. 하지만 제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. 엄마는 항상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. 괜찮다는 말은 사실 괜찮지 않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. 특히 엄마들의 괜찮다는요. 우리 집의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. 해가 뜨기 전에 엄마가 먼저 일어나 물을 데웠고 저는 그 옆에서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.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말없이 제 컵에 물을 따라주곤 했습니다. 언젠가부터는 그 물마저도 귀한 날이 많아졌습니다. 아침에 물이 나오는 날이면 우리는 마치 운이 좋은 사람처럼 조용히 눈빛을 나눴습니다. 엄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. 불평할 힘도 없었고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너무 빨리 배워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. 저는 그 일상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. 엄마가 조용하면 세상도 조용한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세상은 조용한 게 아니라 입을 막고 있었던 거였어요. 어느 날 저는 엄마가 밤에 몰래 우는 걸 봤습니다. 우는 소리가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어요. 울음은 소리를 내면 들키지만 숨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. 엄마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. 모른 척해야 내일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그런데 그 다음 날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. 너 요즘 꿈이 뭐니? 꿈이라는 단어가 우리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 단어였는데 엄마가 그걸 꺼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엄마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끝냈다는 걸요.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. 웃으면 괜찮아 보이니까요. 꿈은 무슨 꿈이야, 엄마. 그냥 살아야지.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엄마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.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래. 살아야지. 그 살아야지가 그냥 다짐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. 사건은 뜻밖의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. 한 장의 종이. 엄마가 숨겨둔 쪽지였습니다. 저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. 엄마의 옷 속에서 낡은 천 조각 사이에 접혀있던 쪽지. 거기에는 날짜도 이름도 없었습니다. 그저 짧은 문장 하나. 이번 달 마지막 새벽. 손이 떨렸습니다. 새벽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건 새벽이 무슨 짓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.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구해내기도 합니다.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. 이게 뭐야? 엄마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. 너는 모르는 게 낫다. 엄마가 제게 모르는 게 낫다고 말할 때는 딱 하나였습니다. 위험할 때. 그리고 엄마가 저를 위험에서 떼어놓고 싶을 때요.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. 엄마가 저를 지키려는 방식이 늘 거리두기였으니까요. 엄마 혼자 할 거야? 놔두고.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. 그리고 엄마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. 너를 살리고 싶어서.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. 저는 그날 엄마의 선택지에 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엄마의 계획에서 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고 같이 가야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. 엄마가 떠난다면 저는 엄마를 따라갈 거라고. 엄마를 혼자 보내느니 같이 죽는 게 낫다고.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탈출 계획은 영화처럼 멋지지 않았습니다. 부끄럽게도 저희는 아주 허술했습니다. 엄마는 말이 없었고 저는 질문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엄마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대답하는 순간 그 말이 증거가 될까봐 무서웠던 거겠죠.
저는 몰래 정보를 모았습니다. 장마당을 돌며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. 누구네가 사라졌다더라. 어디로 갔다더라. 잡혔다더라. 그 말들이 제 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요. 그 와중에도 엄마는 평소처럼 밥을 했고 집을 치웠고 제 옷을 꿰맸습니다.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. 마치 내일도 똑같이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사실은 내일을 버리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. 탈출 전날 엄마는 제 손톱을 깎아줬습니다. 저는 웃었습니다. 엄마, 이런 거 왜 해? 엄마는 말했습니다. 길 가다 손톱 하나만 걸려도 큰일 날 수 있어.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저는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. 엄마는 이미 길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. 우리 집에서 나가서 어둠 속으로 걷고 숨고 뛰고 버티는 길. 그 길은 누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엄마는 손톱을 깎아주며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. 약속해.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마.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.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 시간이 없겠지. 새벽이 됐습니다. 우리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. 조용함이라는 건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숨을 참는 거더라고요. 엄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메었습니다. 거기에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. 대신 마른 음식 몇 조각과 약간의 돈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.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아주 작은 제가 있었습니다. 엄마는 그 사진을 잠깐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.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엄마가 들고 가는 건 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라는 걸요.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. 엄마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. 우리는 밤길을 걸었습니다. 바람 소리, 발소리, 옷깃 스치는 소리. 그 모든 게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. 어느 순간 멀리서 빛이 움직였습니다. 손전등. 경비의 빛이었습니다. 엄마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. 엎드려.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. 차가운 흙이 제 얼굴에 닿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. 그 빛이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는 순간 엄마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.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실까 봐요. 제가 울음을 삼키지 못할까 봐요. 빛이 지나갔을 때 저는 엄마 손등에 제 눈물이 떨어진 걸 느꼈습니다. 엄마가 천천히 손을 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. 울지 마.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. 그날 우리는 여러 번 숨었습니다. 여러 번 뛰었습니다. 그리고 한 번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.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거기 누구야? 저는 그 순간 엄마를 봤습니다. 엄마는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. 자기가 앞으로 나가려는 것처럼요.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 없이 소리쳤습니다. 엄마, 그러지 마. 입술만 움직였는데도 제 몸이 떨렸습니다. 엄마는 제 눈을 한 번 봤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. 마치 괜찮다는 말처럼. 하지만 저는 압니다. 그 끄덕임은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대신할게였어요. 그 순간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. 정말 꽉 잡았습니다. 그리고 손이 떨려도 놓지 않았습니다.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.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나는 엄마를 지키겠다고. 우리는 간신히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.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. 몸은 도망쳤지만 마음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. 엄마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엄마의 어깨가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.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이 없습니다. 밤과 낮이 섞여버리고 배고픔이 익숙해지고 공포가 일상이 됐습니다. 어느 날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물을 마셨습니다.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. 후회하니?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정확히는 고개를 저을 힘도 없었습니다. 그 대신 말했습니다. 엄마는 후회해?
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대답했습니다. 나는 너를 낳은 것만큼은 후회한 적 없어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 뻔했습니다. 울면 안 되는 상황에서 엄마가 가장 울게 만드는 말을 해버린 거죠. 우리는 결국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. 그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. 숨을 쉬어도 누가 나를 잡아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상했습니다. 안전해졌는데 더 무서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숨을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거든요. 처음에는 엄마가 잠을 못 잤습니다.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했고 창문을 자주 확인했습니다. 저도 똑같았습니다. 우리는 안전한 곳에 와도 마음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. 사람들은 이제 괜찮잖아라고 말했지만 그 괜찮다가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말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처음으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.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. 그냥 밥을 한 공기 다 먹었을 뿐인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. 엄마는 제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. 그날 밤처럼요. 엄마 손은 여전히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.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요.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. 엄마가 저를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 거였다는 걸요. 엄마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엄마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평온에 더 가깝습니다. 저도 변했습니다. 예전엔 웃음으로 무서움을 덮었습니다. 이제는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합니다. 울고 싶으면 울겠다고 말합니다. 엄마가 지키려 했던 딸에서 이제는 엄마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. 가끔 엄마는 제게 묻습니다. 그때 무서웠니? 저는 대답합니다. 무서웠지. 그리고 덧붙입니다. 근데 엄마 손 잡았을 때는 덜 무서웠어. 엄마는 그때 아주 작게 웃습니다. 그 웃음이 저는 기적 같았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큰 용기는 총도 싸움도 큰 소리도 아니더라고요. 아무 말 없이도 누군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. 그게 우리 모녀의 용기였습니다. 말 못하고 삼킨 이야기, 웃으며 넘긴 상처,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꺼내도 됩니다. 사연 있는 이야기, 당신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